음, 안녕하세요. 전기기능사 필기시험, 특히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오늘 그런 분들께 딱 맞는 합격에 꼭 필요한 핵심 내용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. 저희가 오늘 파고들 자료는요.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, 네이버 블로그 아시죠? 거기 올라온 3201회 어떤 콘덴서의 이 기출문제입니다. 이게 독학할 때 특히 계산 문제, 그중에서도 단위 변환 나오면 좀 헷갈리거든요. 그래서 오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. 이 문제 하나를 통해서 콘덴서 용량 계산 핵심 공식 C는 Q, V 이거 확실히 이해하고요. 또 패럿이랑 마이크로 패럿이랑 왔다 갔다 하는 단위 변환 있잖아요. 이거 실수 없이 해내는 실전 감각을 딱 키우는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오늘 다룰 문제가 사실 전기 이론에서는 정말 기본 개념이거든요. 정전 용량. 근데 이게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시험 합격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다 물어보고 있어요. 바로 공식을 정확히 아느냐, 그리고 단위를 제대로 바꿀 수 있냐 이거죠.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공식은 아는데 뭐 계산하다가 실수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단위 바꾸는 거 깜빡해서 틀리곤 하시거든요. 오늘 그 부분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그냥 아는 걸 넘어서 점수로 딱 연결되게요. 좋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죠. 블로그에 나온 문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. 어떤 콘덴서에 1000V의 전압을 가하였더니 5x의 10의 마이너스 3승시의 전하가 축적되었다. 이 콘덴서의 용량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선택지가 4개가 있네요. 1번 2.5 마이크로페럿, 2번 5 마이크로페럿, 3번 250 마이크로페럿, 4번 5000 마이크로페럿. 자, 문제를 다시 보면 주어진 정보가 딱 2개죠. 전하 V가 1000V, 그리고 축적된 전하량 Q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쿨롱. 이걸 가지고 콘덴서 용량 C를 구하라는 거네요. 자, 여러분, 여기서 딱 뭘 먼저 떠올려야 할까요? 전기 공부 좀 하셨으면 감이 오실 텐데. 그렇죠. 바로 그 세 가지, 전하량 Q, 전하 V, 정전 용량 C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본 공식을 떠올려야 합니다. 그게 바로 C는 QV입니다. 정전 용량 C는 쌓인 전하량 Q를 걸어준 전하 V로 나눈 값, 이거예요. 이 공식은요,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. 전기균융사 시험 전체에서 정말 다양하게 쓰이거든요. 그래서 그냥 외우기보다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. 예를 들어 같은 전압을 줬는데 전하가 더 많이 쌓인다. 그럼 용량이 큰 거죠. 반대로 같은 전하를 쌌는데 전압이 덜 필요하다. 그것도 용량이 큰 거고요. C는 QV가 딱 그 관계를 보여주는 식입니다.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공식이 훨씬 와닿네요. 그냥 C는 Q 나누기 V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얼마나 전하를 잘 담는 그릇인가 이걸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쉽겠어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렇게 개념을 잡고 있어야 나중에 좀 꼬아놓은 문제도 풀 수 있어요. 자, 그럼 이제 문제에서 준 값들을 이 C equal QV 공식에 한번 넣어볼까요? Q 자리에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쿨롱을 넣고 V 자리에는 1000V를 넣으면 되겠죠. 식이 이렇게 됩니다. C equal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C 곱하기 1000V. 자, 이제 계산만 잘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은근히 지수 계산 실수가 나와요. 네, 한번 해보죠. 분자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분모 1000은 10의 3승이랑 같잖아요. 그럼 식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되네요. 지수 법칙 쓰면 나누기는 지수끼리 빼는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3 빼기 3승, 즉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요. 앞에 5는 그대로 따라오고 그래서 계산 결과는 C 이퀄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이 나왔습니다.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. 단위를 붙여야 하잖아요. 정전 용량 기본 단위는 패럿, F니까 최종 결과는 C 이퀄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F. 여기까지 맞나요? 와,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셨습니다. 네네, 맞아요. 차근차근 잘하셨어요. 자, 근데 여기서 아싹, 답 나왔다 하고 바로 선택지 보면 안 됩니다. 우리가 구한 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패럿이잖아요. 근데 문제 선택지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. 맞네요. 그러네요. 선택지는 전부 1, 2.5 뮤F, 2, 5 뮤F 이렇게 다 마이크로페럿으로 되어 있군요. 제가 계산한 건 페럿인데, 여기서 변환 안 하면 틀리겠네요. 이거 함정이네요. 틀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.
특히 시험장 가면 긴장하니까 이런 걸 놓치기 쉽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패럿 단위를 문제에서 원하는 마이크로 패럿 단위로 바꿔줘야 합니다. 이걸 하려면 패럿하고 마이크로 패럿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겠죠. 1 마이크로 패럿은 10의 마이너스 6승 패럿입니다. 즉, 1 뮤 패럿은 10의 마이너스 6 패럿.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외우셔야 해요. 마이크로, 뮤,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, 100만 분의 1을 뜻한다는 걸 알아야 하는 거죠. 뭐 우리가 아는 밀리, M은 1000분의 1, 10의 마이너스 3승, 킬로, K는 1000배, 10의 3승,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. 아하, 1 마이크로페럿이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, 1 뮤페럿은 10의 마이너스 6 페럿.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군요. 그럼 아까 계산한 C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은 뒤에 10의 마이너스 6 페럿이 딱 1 뮤페럿이니까 그냥 5 뮤페럿이 되는 거네요? 네, 맞습니다. 이제 완벽하게 답을 찾으신 거예요.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패럿은 5 마이크로 패럿과 같습니다. 와, 계산하고 단위 변환까지 하니까 답이 딱 보이네요. 선택지 2번 5 마이크로페럿이 정답. 이게 설명을 들으니까 간단해 보이는데 막상 혼자 풀 때는 당황해서 실수하기 딱 좋겠어요. 독학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런 거 누가 옆에서 단위 이렇게 안 알려주니까 더 조심해야겠네요. 자, 그럼 풀이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문제에서 준 정보 확인. 전압 V는 1000V, 전하련 Q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C. 둘째, 구하려는 게 정전 용량 C니까 공식 C 이퀄 QV 떠올리기. 셋째, 값 대입해서 계산하기. C 이퀄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나누기 1000 이퀄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F. 지수 계산 조심. 넷째, 계산 결과 단위 F랑 선택지 단위 UF 비교하기. 다르네. 그럼 변환. 다섯째, 단위 변환 공식 1 뮤 F는 10의 마이너스 6 F 써서 바꾸기.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F는 5 마이크로 페럿. 여섯째, 바꾼 값이랑 같은 선택지 고르기. 정답은 2번 5 마이크로 페럿. 됐죠? 아주 깔끔하게 전개 정리해 주셨습니다. 이 과정 자체가 기능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기본 계산 능력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.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C 이퀄 QV 공식을 정확히 알고 쓸 수 있는가. 둘째, 페럿팻 F와 마이크로 페럿 뮤F 사이의 관계 1 뮤F 이퀄 10의 마이너스 6F. 이걸 명확히 알고 단위를 바꿀 수 있는가. 이 두 가지는 콘덴서 문제뿐 아니라 다른 전기 문제 풀 때도 계속 필요한 기본기입니다.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요. 그냥 공식만 외우는 것보다는 각 단위가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는 게 좋아요. 전압 V는 뭐랄까? 전기를 미는 힘. 전하량 Q는 이동한 전기의 양. 그럼 정전 용량 F는 그 전기를 담는 그릇 크기. 이런 식으로요. 그리고 마이크로 뮤 같은 건 그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나타내는 약수이고요. 이런 기본 단위랑 개념이 탄탄해야 나중에 더 복잡한 회로나 응용 문제가 나와도 안 흔들리고 이게 뭘 묻는 거구나 파악할 수 있거든요. 전력 W나 에너지 J 계산할 때도 다 쓰이니까요.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. 기본 단위, 개념 이해가 먼저다. 그리고 C 이퀄 QV 공식이랑 단위 변환, 특히 F랑 뮤F 사이 오늘 확실히 배웠습니다. 그 블로그 문제 하나로 이렇게 많은 걸 점검할 수 있었네요. 독학하시는 분들도 오늘 내용 꼭 다시 보셔서 자기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볼까 하는데요. 오늘은 콘덴서가 딱 하나 있을 때 용량을 계산했잖아요. 근데 실제 회로에서는 콘덴서 여러 개를 연결해서 쓰거든요. 직렬로 연결하기도 하고 병렬로 연결하기도 하고요. 자, 그럼 이렇게 콘덴서가 여러 개, 직렬이나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회로 전체의 총 정전 용량, 그러니까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?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. 콘덴서 직렬 병렬 연결 계산법은 여러분이 아마 더 익숙할 저항 있죠. 저항 직렬 병렬 계산법이랑 정반대예요. 예를 들어 저항은 직렬이면 그냥 더하잖아요. 근데 콘덴서는 병렬일 때 각 용량을 그냥 더해서 총 용량이 커져요. 그럼 반대로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하면 이게 좀 특이한데 각 용량에 역수를 더한 다음에 다시 역수를 취해야 해요. 그래서 합성 용량이 오히려 제일 작은 콘덴서 용량보다 더 작아져요. 왜 그럴까요? 이 부분이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거든요. 단골이에요. 그러니까 오늘 배운 C 이퀄 QV랑 단위 개념을 바탕으로 콘덴서 직렬 병렬 연결 시
합성 정전 용량 계산법. 이거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. 아마 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에도 관련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. 오늘 배운 걸 확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. 와, 그거 진짜 흥미로운데요. 연결 방식에 따라 총 용량 계산법이 다르고 심지어 저항이랑 반대라니 이거 완전 중요하겠네요. 이 부분까지 딱 알면 콘덴서 문제는 진짜 자신 있겠는데요.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. 자,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이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좀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전기 이론 처음에 좀 어렵죠? 근데 오늘처럼 핵심 개념이랑 공식 하나씩 딱 잡고 문제 풀면서 익숙해지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. 포기하지 마세요. 저희는 다음 분석에서 또 여러분 공부에 도움될 만한 알찬 정보,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꾸준히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.